박보영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듣기 위해 일부러 영화 끝날 때에 맞춰 화장실에 숨어 사람들의 평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 가장 리얼하고 가감없는 비평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관객 반응을 살피면서 좋았다라는 말 한마디에 혼자 좋아하기도 하고 완전 별로다라는 반응에는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관객의 반응을 들을 때마다 관객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다 알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한다. 박보영은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서 데뷔 10년 만에 첫 키스씬을 찍었다고 한다. 첫 키스씬을 위해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드라마의 키스씬을 무한 반복하며 봤다고 한다. 심지어 카메라의 각도와 구도, 배우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고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고 한다. 상대 배우인 조정석도 긴장 속에서 촬영했고 컷소리에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마지막 회의 레전드 키스씬은 두 사람의 애드리브로 탄생했다고 한다. 봉선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선우가 봉선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정석의 아이디어와 처음 뽀뽀를 한 후 민망함에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 애드리브로 날린 뽀뽀 한 번만 더 해도 돼요가 합쳐지면서 많은 팬들이 레전드로 꼽는 키스씬이 탄생한 것이다. 박보영은 3녀 중 둘째로 아버지는 특전사 13공수여단 흑표부대의 박완수 주임원사이다. 직업군인의 자녀가 보통 다 그렇듯 엄격하게 자랐고 군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간관념도 철저한 편이라고 한다. 시골인 괴산군 증평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순박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친구들도 대부분 군인 자녀였기 때문에 말다툼은 해도 몸싸움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증평에는 육군 37사단 사령부와 특전사 부대가 주둔 중이기 때문에 주민 중에는 군인 가족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또한 군인 자녀의 특성상 각자 아버지의 발령에 따라 자주 전학을 갔기 때문에 펜팔도 자주 했다고 한다. 박보영에게는 발목 양말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박보영이 졸업한 중학교는 검정색 머리끈만 사용할 수 있고 양말은 하얀색으로 발목까지 올라오는 길이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학칙이 엄했다고 한다. 한창 꾸밀 나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박보영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하얀색 발목이 짧은 양말이라도 신을 수 있게 건의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선생님 앞에서 입을 여는 친구는 없었고 결국 박보영이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어 발목 양말에 관한 회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교무실로 끌려갔다고 한다. 이후 반성문을 약 2달 동안 썼는데 속으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글짓기 실력을 발휘해 죄송하다고 썼다고 한다. 박보영은 단국대 공연영화학부 정시 합격생이다. 또래 친구들의 학업활동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 대입 준비도 열심히 했고 여느 고3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에 올인했고 수능 당일 종이컵을 쥔 손이 덜덜 떨릴 만큼 긴장했다고 한다. 결국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정시로 입학했고 2015년 졸업하여 단국대 공연영화학부 연극전공 학사학위를 받았다. 학교 수업이 빡빡해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나 4학년 때 연기 활동이 인정되면서 다행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보영은 SBS 사극 드라마 왕과 나에서 구혜선이 맡은 패비윤 씨의 아역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때 굉장히 고생하며 촬영했다고 한다. 2007년 8월 22일 촬영을 위해 용인 민속촌으로 향하던 도중 추돌 사고를 당해 3일간 입원 후 통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계곡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장면을 촬영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를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물에 잠겨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NG가 나면 촬영장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등 아역으로서 배려받지 못하고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오나의 귀신님 촬영 전까지 드라마 현장은 무섭고 삭막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박보영은 조카와 형부 등 친척들과도 사이가 매우 좋다. 박보영이 소주 좋은데이 모델을 하던 당시 술에 취한 박보영의 형부가 술집 앞에 있는 박보영의 등신대를 발견하고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고 있는 처제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가게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택시 뒷좌석에 태워 등신대를 가져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박보영의 얼굴에 새겨진 물병을 따로 식당에서 얻어올 정도로 처제 사랑이 각별하다고 한다. 박보영 또한 조카 바보인데 발목 인대 부상으로 휴식기를 가졌을 당시 조카와 놀아주느라 바빴다고 한다. 박보영은 부모님이 계신 시골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말 그대로 본캐는 배우, 부캐는 농부인 셈이다. 시골 농장의 마을 주민이라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전부라 정말 아무렇게나 입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텃밭에 상추 모종을 500개나 심었는데 고라니가 내려와 다 먹어버렸다고 속상해하기도 했다. 잠을 자려면 모기장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고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2012년까지 미니 홈피와 트위터를 이용했었으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며 이후 일체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박보영은 이에 대해
V앱은 방송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컨트롤이 되는데 SNS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대뜸 우리 친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한다. 다만 최근 브이라이브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공식 카페 위주의 소통이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 회사와 함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박보영은 발음이 좋기로 유명한 배우이다. 2009년 인터뷰에 따르면 볼펜을 입에 물고 침을 흘려가며 매일 발음 연습을 한다고 한다. 배우는 대사 전달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고 한다. 혹독하게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웅얼거리는 대사도 그대로 들릴 정도로 대사 전달력이 매우 뛰어난 배우이다. 박보영은 2012년부터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여진구를 꾸준히 꼽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는 여진구가 미성년자일 당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멜로 연기를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박보영과 여진구는 7살이나 차이가 난다. 이후 청룡영화상에서 같이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2008년 SBS 연기대상에서 어린 여진구에게 박보영이 아역상을 건네던 장면과 비교되며 훌쩍 커버린 여진구와 그대로인 박보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다. 박보영은 결국 2016년 4월 18일 여진구가 멜로 연기를 한다면 자신을 먼저 선택해준 박보영과 의리 때문이라도 가장 먼저 멜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성덕이 되었다. 박보영은 가수 박효신의 오랜 팬이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박효신을 위한 네티즌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하트를 누르고 스트리밍한다. 글도 쓰면서 비공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브이라이브를 할 때면 배경음악으로 박효신의 노래를 자주 선곡하기도 하고 티켓팅을 해서 박효신의 콘서트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초대권을 써서 가는 것은 팬의 자세가 아니라며 올바른 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번은 박효신과 친분이 있는 작사가 김이나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그녀의 친분을 부러워하며 잘 부탁한다고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보영은 한화 이글스의 팬이다. 2016년 7월 13일 잠실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직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정근우 응원가를 열창하고 LG 트윈스의 야구공에 사인을 요청하자 머뭇거렸다는 후기를 보면 골수 팬인 듯하다. 한화가 7대5로 승리하자 어깨춤을 추며 한화 응원가를 부르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심지어 다른 연예인들이 스케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과 달리 끝까지 남아 보통 관객처럼 경기를 즐겼다고 한다. 배우 박정민에게 가을 점퍼를 선물 받기도 했는데 오빠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라며 한화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보영은 청룡영화상이 사랑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2009년 제30회 시상식에서 영화 과속 스캔들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한 이후 10년째 시상자로 청룡영화상에 불려오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물론 박보영 또한 청룡영화상 시상식 날은 이미 연초부터 스케줄이 잡혀있다고 농담삼아 말할 정도이다. 2018년에는 영화 너의 결혼식으로 여우주연상 후보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은 부상으로 2020년에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박보영은 건강한 가치관, 강단 있는 성격과 소신, 그리고 강강약약의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한 예로 브이라이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며 위로해달라는 팬에게 일침을 날린 적이 있다. 박보영은 팬의 이 같은 부탁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자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 중 갑자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한창 뛸 때라며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뒤이어 뛰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보영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을 비롯한 감독들, 방송 관계자들과 스태프들은 모두 박보영은 참 꾸밈없고 진정성 있는 배우이다. 단순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배우를 떠나 독보적이면서도 뿌리가 있고 뚝심이 있는 배우이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특히 양성민 CJ ENM 캐스팅 팀장은 스태프의 짐까지 직접 챙겨서 내리고 식당에 가서도 가장 먼저 수저를 챙기고 뒷정리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박보영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하죠. 심지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배우로서 그 어떤 특별 대우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코 여신, 뽀블리로 불리며 여배우로서 안전하고 보장된 길로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역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작품을 고른다는 박보영,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